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 저는 난청과 재발성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의 감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이제 난청과 동반되지 않고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귀에 있는 청각과 이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은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발생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따로따로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1년 전에 청력이 떨어졌는데 1년 지난 다음부터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청력만 1년 전에 떨어졌고 이제 신경이 좀 손상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종류의 질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청력이 떨어진 그 질환이 영향을 미쳐서 1년 후에 이제 전정기관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난청과 어지럼증이 같이 생겼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 코클레아와 라비린스 베스티블이 같이 영향을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같이 생길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롭스 쪽을 가장 가능성을 이제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귀가 신경이 손상됐는지 꼭 뭐 신경이나 아니면 라비린스가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롭스가 의심이 된다면 그러니까 같이 증상이 발생된다면 다이우레티스나 베타이스나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고 만일에 이게 손상이 되는 게 베스큘라가 의심이 된다면 안티플레이틀릿이나 블러드 티너 진코 같은 걸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가 의심이 된다면 안티바이럴과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인펙션에 의한 인플라메이션이 의심된다면 이제 안티바이오틱스하고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인플라메이션이나 오토이뮨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양쪽이 같이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튜머가 있을 경우에는 튜머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침이 다를 거고 이제 그중에 좀 늦게 발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력이 완전히 대프가 된다면은 아무리 어지럼증하고 귀 코클리아의 증상이 같이 생기더라도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청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이명이 커졌다 적었다 이제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되면 이 사람은 코클리아와 베스티블이 같이 비슷하게 동시에 망가졌다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이드롭스 쪽을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환자에게 이제 그 히스토리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기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기는 거면 진짜 하이드롭스 쪽에 가능성이 많겠죠. 두 가지가. 근데 예를 들면 일어날 때만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더 베스큘라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환자를 진단해야 될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큐트와 에피소딕과 크로닉의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큐트는 한 번 이제 귀가 이제 손상이 된 다음에 그 시간이 지속되는 거고요. 에피소드는 이게 이제 몇 초나 몇 시간 지나간 다음에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피소딕의 차이는 어큐트는 아무래도 일리버서블한 뭔가의 데미지가 있었던 거고 에피소딕은 물론 꼭 리버서블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데미지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좀 남아 있는 음, 그러니까 데미지가 좀 커서 거의 다 좋아지지만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컴펜세이션을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컴펜세이션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쭉 지속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크로닉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딕은 뭔가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건 아니지만 데미지가 크진 않지만 작은 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게 이제 큐뮬레이션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어큐트의 경우에는 한 번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완전히 확 망가지거나 아니면 스트로크에 대해서 확 망가지는 거고 이제 에피소딕은 스트로크가 아니라 TIA처럼 잠깐 이제 하이포퍼퓨전이 돼서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리버서블 하게 된 거고 아니면 너브가 디마일리제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메니에르처럼 이제 일시적으로 또 귀가 데미지가 된 거나 이제 마이그레인 경우는 이제 센트럴이든
페리페랄이든 일시적으로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BPPV는 뭐 돌멩이가 잠깐 돌아다니는 경우고, 오소스테릭은 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주로 생기는, 그렇게 이제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이 환자가 어떨 때 생기는지에 대한 고려를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오는 게 여기 오늘의 주 목적이 아니라, 이제 외래 환자들이 이제 걸어와서 나 어지러운데, 자주 어지러운데 뭐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러 왔다, 이제 이런 환자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이제 히스토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체위 변환과의 관계성을 주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동반되는 증상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문제를, 뭐 기간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생기는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일 때 생긴다, 이제 이런 거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생긴다, 이거는 이제 뭔가가 이제 혼자 자발적으로 귀에서 손상이 되는 거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안 좋은 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움직일 때만 생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멀쩡한데 걸어 다닐 때는 항상 어지럽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크로니컬 프로블럼이 되겠죠. 그래서 전정 기능 저하에 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평상시에 괜찮은데 주로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이게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뭐 VBI까지도 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이석증이야 뭐 당연히 누워서 돌아 누울 때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 난청이 동반될 수 있는 건 이제 이 기립성 저혈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떡벌떡 일어날 때 일시적으로 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청력이 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떨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게 어지러우면서 뭐 청력이 같이 떨어지면 느낌이 있었다고 해서 메니에르다 진단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메니에르는 다르죠. 왜냐하면 메니에르는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귀가 먹먹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청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러운 게 생기는 게 이제 메니에르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메니에르병이 일어날 때 같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는 메니에르병은 내가 일어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생긴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체위와 무관하게 가만히 있는데도 어지러움이 생기면서 난청의 증상, 유관 증상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메니에르를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편두통이 같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편두통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정 편두통 환자에서도 히어링 로스와 티나이투스와 이어플리스가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히스토리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어느 쪽이 더 맞는지 보시고, 정말 두 개가 다 의심이 되면 두 가지를 다 치료하는 게 맞는 거죠. 베스천 유라이티스야 이제 히어링 증상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중추성 현우 경우에는 이제 뭐 센트럴 프로블럼이 뭐 인파기 왔다, 뭐 파이카 인파기 왔다, 이런 경우는 이제 히어링이 문제가 없지만, 아이카 인파기의 경우에는 중추성 현운에서도 히어링 로스와 어지럼증이 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 노래도 처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시겠지만, 뭐 또 증상이 약하게 오는 경우에는 이제 외래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 아이카 인팍션은 이제 생각은 항상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청신경종도 옛날부터 뭐 마치 메니에르처럼 난청과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같이 올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난청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어지럼증이 중간에 있다 없다, 이런 경우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종양이 자라면서 뭐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혈관을 눌러서 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잠깐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겠죠. 수피리어 커넬 디센스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강청이 있고 말박 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말하면은 울려 들리고 귀가 먹먹하면서 소리도 날 수 있고 청력이 떨어지면서 삐 소리도 같이 동반될 수 있고, 그러면서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난청과 어지럼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베스피라 페록시즘의 경우에도 여러 번 굉장히 어지러운, 심하게 여러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기면서 그때 이명도 같이 동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서 난청과 어지럼증 연관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물어봐서 환자들에게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 병원에서 2014년도에 이제 2달 동안 들어왔던 신환들 300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이 정도 되는데요.
어지럼증만 생긴 이제 리커런트 베스큐로패시라는 저는 진단명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이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외에는 베스큐러 마이그레인이 그 다음에 2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도 마이그레인에 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티나이투스나 뭐 히어링 로스의 심톰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메니에르가 10% 정도 있고요. 메니에르 그다음에 올소세릭 디지니스가 한 7%. 그다음 트라우마에서도 당연히 히어링 로스도 같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CPA 앵글 튜머에서도 생기고 VBI에서도 생길 수 있고 히어링이 램제이 헌트에서도 히어링이 생길 수 있고 패럭시즘에서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질환이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흔한 질환은 이제 몇 개 없습니다. 이게 5개 정도가 6개, 7개 정도가 흔한데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서 같이 어지럼증과 난청과 연관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케이스로 한 번씩 다 한번 살펴보면요. 6주 전부터 생긴 어지럼증인데 어지러울 때 오른쪽에 이명이 동시에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측에 B 하는 이명이 있고 머리가 움직이면 이제 밝은 빛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두통이 같이 동반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히스토리상 그냥 이거를 보면 이제 뭐 이명이 같이 생기니까 이거 오른쪽에 메니에르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두통이 동반이 된다는 거를 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물론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있다고 생각해서 뭐 치료를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베스피라 마이그레인의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5번 이상의 5분 이상의 어지럼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그레인이 동반되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저희 병원에서 이제 2015년에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러니까 편두통이 있는 환자에서 티나이티스와 히어링 로스의 센세이션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삐 소리가 나고 먹먹한 게 한 30% 정도 생기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히어링 로스는 없고요. 그러니까 히어링 로스가 느끼는 사람이 18%가 있는데 이분들은 검사하면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으로는 좀 삐 소리가 나고 덜 들리는 거, 먹먹하니까 덜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론 메니에르와 같은 하이드롭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인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순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있다면 여기 치료에 마이그레인 치료에 메니에르 치료까지 하는 거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메니에르의 뭐 베타이스틴의 경우에는 어차피 블러드 서큘레이션도 잘 되니까 뭐 같이 약을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겠죠. 다이유레틱스는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다이유레틱스도 뭐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이제 같이 추가를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이유레틱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타이스틴을 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히어링 로스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메니에르 쪽으로 더 가는 거가 되겠죠. 치료 방법은 이제 뭐 당연히 예방 약물이 다르죠. 그래서 플루나리진과 뭐 아미트립틴이나 프로프라놀로, 토파맥스, 아세터졸아마이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 결과에 의하면 뭐 플루나리진이나 아미트립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했을 때 한 최소한 반 정도에서는 거의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25%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치료를 한두 번 하다가 잘 안 되면 메니에르 치료도 좀 더 그쪽을 주안점을 둬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 오톨로직 심톰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동반이 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45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발생된 어지럼증인데 물 차면 귀에 물 차는 것처럼 먹먹하면서 이명이 들리면서 안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된다. 뭐 전형적인 메니에르 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진단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겠고 이제 베타이스틴의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H1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좋게 만들어서 기능을 좋게 해서 엔도림프의 생성을 적게 하면서 흡수를 더 유발을 시켜서 이제 하이드롭스를 줄인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베스트 뉴클레아에 작용을 해서 좀 덜 어지럽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나 히스타민의 분비를 올린다. 이런 기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이유레틱스는 기전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전이 다르죠. 물론 뭐 더 깊은 기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물을 빼내서 프레셔를 줄여서 하이드롭스를 좀 줄여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뭐 인트라팀파닉 스테로이드나 뭐 오랄 스테로이드 경우는 저기 경우는 이제 히어링 로스가 최근에 동반이 됐을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마이그레인이 같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메니에르가 있으면은 로우솔트와 물을 많이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카페인을 안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벤티브 메디케이션으로 이제 베타이스틴과 징코를 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증상이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이우레틱스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는 인트라팀파닉 스테로이드는 필요하면은 중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청력이 좋지 않을 때는 IT 젠타마이신이나 라비린텍토미를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청력이 아주 좋을 경우는 섹서저리나 로우도즈의 IT 젠타마이신 또는 베스피라 너브 섹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게 이제 예를 그분 중에 가장 이제 복잡했던 환자의 한 분을 들면 10년 전부터 어지러웠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이우레틱스도 10년 동안 쓰셨고 인트라팀파닉 스테로이드 여러 번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결국 이제 색 서저리를 청력이 100%고 40데시벨이기 때문에 색 서저리를 먼저 했는데 처음엔 좀 좋았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생겨서 결국은 또 몇 번 스테로이드를 맞다가 결국은 이제 인트라팀파닉 젠타마이신을 해서 결국은 이제 청력이 좀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10데시벨 떨어졌지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젠타마이신을 넣으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잠깐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지나니까 다시 재발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제 자꾸 재발을 하면 이 경우에는 이 라운드 윈도우 위에 슈도 멤브레인이 있어서 그 슈도 멤브레인 때문에 이제 젠타마이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귀를 적다 어느 정도는 베스티뷸러 시스템에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익스플로르를 해서 그 슈도 멤브레인을 없애고 그 안에다가 젠타마이신을 직접 투여를 해서 이제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증상의 호전을 얻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티뷸러 시스템의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환자들의 이제 결과를 해보니까 프라버블 메니에르는 대부분 90%는 그냥 이 메디케이션으로 충분히 끝나고요. 10%에서 이제 인트라팀파닉 스테로이드로 모든 환자가 다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피니트의 경우에는 75%에서는 메디컬 매니지먼트가 충분했고, 그다음에 이제 20%에서는 인트라팀파닉 스테로이드가 몇 번 필요했고요. 한 6%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ITGM, 그다음에 익스플로 팀파놀토미를 해서 슈도 멤브레인 없애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한 분의 경우에 이제 베스피라 너브 리섹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메디컬 매니지먼트로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인트라팀파닉 스테로이드가 데피니트의 경우는 한 20%에서 사용하고 한 5, 6%에서는 좀 더 복잡한 디스트럭티브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니에르, 데피니트 메니에르에서 마이그레인 있는 경우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데피니트에서는 한 30%에서 마이그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뭐 어지러운데 마이그레인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게 같이 유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자의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많고요. 40%, 남자는 20%.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경우에는 양쪽 다 이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데피니트니까. 데피니트 마이그레인스 버티고 베스트로 마이그레인, 그다음에 데피니트 메니에르.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는 두 가지 다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치료를 해 보니까 저희가 해 보니까 베스트라 이게 동반이 될 경우에는 베스트라 마이그레인 약은 그거대로 치료를 하고 메니에르는 메니에르 치료를 하면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뭐 70%, 75%는 그냥 뭐 메디칼, 그 다음에 20%는 뭐 인트라팀파닉 스테로이드, 5, 6%는 좀 더 디스트럭티브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치료해라. 이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를 보면 66세 여자가 10년 동안 어지러웠고 뭐 5분 내로 그렇게 많이 했지만 주로 일어날 때 주로 생기고 걸어다닐 때 가끔 생기고 히어링 로스나 티나이투스는 전혀 없고 같이 동반되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딕솔파크를 하려고 누워서 했는데 누워서 있을 땐 전혀 안 생기는데 일으킬 때마다 계속 어지럽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혈압을 누웠을 때와 일어날 때 재봤더니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주로 일어날 때만 생기구나 어지러움증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올소스테딕 하이퍼텐션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했는데 특별한 거는 없고 EKG, 뭐 CBC, 일렉트로 다 했는데 콜레스테롤레미가 있었고 이제 내과에 가서 이제 아스피린하고 리피토를 하고 하이드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진단 기준이야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심장이 불순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하이드레이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혈관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이제 VBI 쪽을 의심을 해서 이제 MR 안지오를 한번 찍어 보셔야 되겠고 최근에 먹는 새로운 약이 이제 이걸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정신과 약이거나 아니면 뭐 프로스테이트 약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약을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고 이제 신경과의 문제 있는 MS 멀티플 시스템 에트로피나 뭐 파킨슨이나 이런 경우에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뭐 포스처나 게이트를 잘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진단을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에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날 때 걸을 때 어지러운 사람들이 히어링 로스를 동반해 좀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검사에서는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티나이투스도 생기고 이런 분들을 이제 2003년도에 보고하면 어지러울 때 심지어는 50%까지도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 5%에서만 진짜 검사상에 떨어져 있고요. 티아나티스도 거의 뭐 60%막 이렇게 많은 경우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을 중요한 거는 치료를 그냥 파서블 매니아는 이제 반복적으로 어지러우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파서블 매니아 의심되는 사람에서는 이 다이우레티스를 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일어나면서 어지러울 때 그때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증상이 환자가 호소하는 서브젝티브 히어링 로스를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다이우레티스 쓰면 증상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증상이 언제 생기는지 일어날 때 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지 이런 거를 잘 환자한테 물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VBI까지 된 경우에는 이제 약을 써도 잘 효과가 없고 이 경우에도 난청과 이명은 동반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호전이 없고 계속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지러울 때 이런 센트럴 심토미 가시 된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MR 안지오를 찍어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드물게 뭐 남자 52세 환자가 어지러운 게 한 2달 됐는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 때만 생기고 그때 오른쪽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어지럽고 메스껍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딕소일 파크를 하면서도 당연히 어지러울 수 있지만 앉은 상태에서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환자가 이제 프로보케이션을 얘기를 하면 그걸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다운비트의 니스타무스가 생기면서 오른쪽 비팅 리스타무스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그냥 뭐 쓰러져 버리거든요. 어지러워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드물게 있지만 이제 로테이터리 버티브럴 아테리 신드롬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이 경우에는 꼭 딜소일 파크를 하지 않고 앉은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도 끝까지 돌려도 이렇게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원래 선천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제 서서히 나이 들면서 이제 막힌 다음에 고개를 돌릴 때 정상 쪽에서 이걸로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고개 돌리면서 오스테오파이트가 이거를 눌러서 피가 잘 안 통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한다면 이 오스테오파이트를 확인을 해서 거기를 이제 수술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뭐 블러드 서큘레이션을 도와주는 약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로테이터리 버티브럴 아테리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포스트 트라우마틱 버티고에서도 당연히 같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프랙처나 PLF가 생긴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컨쿠션에 의해서도 청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라벤틴 컨쿠션, 그다음에 뭐 BPPB도 같이 동반이 되고 마이그레인도 유발이 되고 뭐 포스트 트라우마틱 매니에르 신드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다음에 어지러운 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 63세가 갑자기 심하게 코를 푼 다음에 생긴 난청과 어지럼증을 주소로 오셨고 움직이기만 하면 어지럽고 뭐 청력에서는 대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PLF가 의심이 돼서 하루 이틀 지켜봤는데 호전이 없어서 이제 수술을 익스플로 팀파노토미를 했는데 이제 스테이피스 주변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별로 없지만 발사발을 할 때 이제 이 라운드 윈도 쪽으로 물이 이제 리크가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제 거기를 소프티슈로 잘 막아주면 이제 어지럼증은 호전이 됐지만 이제 청력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트라우마와 관계가 되니까요. 그 다음 환자를 보시면 여자 53세 환자고 움직일 때 어지러운데 1년 전부터 왼쪽에 히어링 로스가 서서히 더 진행됐다. 그다음에 어지러운 것도 움직이면 어지럽고 뭐 일어날 때도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제 오소스테틱 의심될 수 있지만 또 움직일 때도 어지러운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반되는 증상에서는 어지러울 때 뭐 청력이 더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력은 떨어져서 소리도 그냥 계속 나는 거지 어지러울 때 그게 더 커지는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어지러울 땐 머리가 같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뭐 트로빙 네이처에 하루 종일 가고 뭐 노이즈 그뭐 포토 센시티브나 데버티나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그레인에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마이그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히어링 로스가 유발되는 이제 슈바노마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년 전 MRI에서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MRI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오디오는 떨어져 있고 센서리 SOT 검사에서도 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HIT도 왼쪽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과거에 찍은 MRI인데 이제 보통 브레인 MR은 한 5mm 간격으로 찍기 때문에 한 커트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왼쪽이 뭔가 의심도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쪽 봐도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 옵션이 있죠. 웬만하면 MRI를 다시 찍어보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이분은 데프니까 한번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약 먹다가 안 되면 이제 찍어보자고 해서 이제 찍은 거고요. 만일에 청력이 적당히 있는 분이면 ABR을 한번 해서 해볼 수도 있고 적당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뭐 몇 달 있다가 뭐 나빠지면 그때 찍어보자 이제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시바노마가 갑자기 나빠지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놓치면은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넨스를 하면 이렇게 잘 보이고요. 이넨스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T2를 굉장히 틴 섹션으로 1mm 틴 섹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이제 확인을 하겠고 베스트럴 슈바노마가 있으면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하겠죠. 이제 45세 남자가 왼쪽에 소리가 나면서 어지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거는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생기는 거, 뭐 몇 분 짧게 생기는 거고 왼쪽에 삐하고 이제 소리가 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다른 검사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하루에도 수십 번 생기는 게 이제 이게 베스트럴 페록시즈마에 이제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메니에르 가능성도 있겠죠. 뭐 삐 소리가 나면서 그렇지만 이제 너무 짧아서 좀 안 맞지만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 병도 써보고 뭐 아미트립틴도 한번 써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MRI를 찍었더니 저기 라이포마가 굉장히 드물지만 라이포마가 이 너브 주변에 있으면서 이 너브를 자극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베스트럴 페록시즘하고 비슷하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카바마제핀을 사용해서 어지럼증과 티나이투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라이포마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베슬이 신경을 눌러서 신경의 피복이 이제 마일린 시스가 벗겨지면서 이제 합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선이 돼서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짧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 팝틱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이제 합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선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여러 개가 생기고 다양하게 생길 수 있고 여러 그렇지만 이제 카바마제핀을 쓰면 이 너브가 이 이복 포텐셜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약을 써보면 진단이 쉽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약이 정 안 되면 이제 뭐 수술을 해서 그 사이에를 이제 뭘 넣어주면 이제 되겠죠. 수프레카넬 디스턴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위에 이제 원래는 이게 막혀 있어서 브레인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브레인에 통과되기 때문에 브레인의 펄세이션 때문에 펄세이팅 티나이투스와 이어플리스가 있고 소리가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가기 때문에 가면서 수피리어 커넬이나 이 오스톨레이트 오간을 자극을 해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고 소리가 맥박이 들리고 잘 안 먹먹하니까 잘 안 들리고 이제 이런 증상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카 스트로크인데 어지럼증과 청력이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같이 생길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게이지 보크니스타그무스나 스큐 데비에이션 검사를 하면은 이제 그 결과가 애브노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확인을 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이카와 파이카의 차이가 있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어지럼증과 난청이 동반되고 당연히 이제 붙어 있으니까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그다음에 머리의 움직임과 어지럼증이 어떻게 생기서 연관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동반되는 게 같이 동반되는 건지 원래 뭐 하나는 같이 있고 같이 플럭츄에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만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난청은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동반되는 방식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어, 동반되는 양상을 확인을 하시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